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인학 박사와 함께하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비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날인데 특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나아가서 안전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마다 수해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경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총소득이 작년에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 소득 집계 기준을 바꿨더니만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국민 총소득보다도 훨씬 높아져가지고 처음으로 일본을 출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6,200달러 정도. 근데 일본은 뭐 35,800달러 정도. 그래서 이 경제 발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그 국민 총소득을 한 1인당 총소득을 400달러 정도 앞섰다 하는 뉴스가 있었죠.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근데 혹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GDP, GNP 그러다가 이제 오늘 GNI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거 뭐 지표를 손대 가지고 그냥 없던 걸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봐 우리가 일본보다 나아졌다는 거는 이게 지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표를 바꾼 건 아니고요. 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경제 구조, 그 활동 상황,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건 사라지고 또 과거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5년마다 이제 국민소득 집계하는 방식이나 그걸 이제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 총소득을 집계했던 것을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바꾼 거죠. 그랬더니만 2020년 기준 바꾸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1인 유튜버 같은 것도 많잖아요. 1인 유튜버 활동이 제대로 집계가 안 됐는데 이제 새로 바뀐 국민계정상에는 유튜버 활동도 많이 포착이 돼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정보화 기술들이 많이 돼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체 수가 뭐 440만 개에서 600만 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경제 활동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이제 올라간 게 나온 거죠. 하여튼 일본들 추월했다. 예. 이건 분명한 얘기고요. 예. 근데 뭐 거기 또 대표님 말씀대로 기준이 그 지표의 기준이 그래서 또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국민 그 소득 그 계정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꾼 결과가 그랬다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고 GNP 말씀하셨는데 GNP는 요즘 국민들 중에 GNP 개념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표님께서 1970년대 아니 우리가 공부할 땐 다 GNP. 그쵸. 네, GNP. 예를 들어서 GDP.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그게 1962년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태우 정부까지 국민 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마다 항상 GNP였어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국민 총 생산이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국가의 경제력의 규모의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GNP는 지금 GNP 안 쓰죠. 안 쓰죠. 요즘은 GDP를 많이 씁니다. 글쎄. 그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GNP는 과거의 경제가 글로벌화 되기 전에 그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든 해외에든 어디 나가서든지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를 이렇게 집계한 거거든요.
근데 GDP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 우리나라 사람이든 해외 투자자든 누구든 우리나라 영토에서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따진 겁니다. 글로벌하게 경제가 글로벌하기 전에는 GNP하고 GDP하고 큰 차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치 우리나라 별로 안 나갔으니까. 근데 경제가 글로벌해지면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국내 총소득이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GNP가 아니라 GDP예요. 예. 투자의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이 나라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 국민인데 해외 나가 투자하면 여기 진짜로 안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GDP가 중요해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GNI가 그랬다는 거예요. 좀 약간 국민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GNI는 그러니까 그로스 내셔널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의 개념이고 생산이 아니고 소득적인 측면인데 여기 GNP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당 소득이나 이자를 얼마만큼 받아왔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배당과 이자를 가져갔는지 그러니까 요소 소득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해서 실제 남아있는 게 순 요소 소득이 얼마인지를 더해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사실 국민의 지갑의 두께는 GDP가 아니라 GNI가 맞죠. 예. 그게 이제 일본을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가위바위보 게임도 이겨야 한다는 일본. 그 일본을 우리 국민 총소득에서 또 이제 추월했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기준연도를 바꿔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또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통계 기준을 왜 바꾸는 걸까요? 그 경제 활동, 기술, 산업의 발전 그러니까 오래된 건 사라지고 새로운 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이 기준 연도를 바꾸는 거고 이번엔 2015년 기준을 2020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국민계정 그 기준 연도 개편은 한국만 아니라 OECD 선진국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계 기준 연도를 변경한 결과 이번에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고 또 그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 주로 무엇 때문인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소득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연도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국내 총생산이 한 7% 이상 더 추가로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 160조 원 정도가 더 이제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160조 정도 더 많아진 까닭은 과거의 그 기준으로 포착이 안 됐던 경제 활동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아까 유튜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440만 개에서 600만 개를 크게 늘었다는 것만 봐도 이 경제 활동 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예.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